unfold. 만약에 내 운명을 결정하는 판사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유죄냐? 아니면 그냥 오류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AI 판사의 재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운명을 알고리즘이 결정한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꼭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되게 먼 미래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 법정에서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인공지능 판사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는 기존 사법 시스템이 마주한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2020년에 59%였던 신뢰도가 불과 4년 만에 35%까지. 와, 무려 24%포인트나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이게 뭐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의 저울이 공평하지 않다는 깊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깊숙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전 세계 법원들이 지금 사건 더미에 깔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이런저런 문제점들, 편견이라든지 비효율 같은 것들을 완벽한 논리로 해결해줄 해결사처럼 딱 나타난 거죠. 생각해보면 AI한테 기대를 거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 일단 지치질 않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버리죠. 게다가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개인적인 편견을 가질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판사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바로 배고픈 판사 연구인데요. 말 그대로 판사들이 점심 먹기 전, 그러니까 배고플 때랑 밥 먹고 난 후에 내리는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AI가 이런 인간적인 허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확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AI 구원투수 이야기에 큰 반전이 생깁니다. 그 완벽한 코드 속에 사실은 아주 교묘한 편견이 숨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바로 컴패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썼던 도구인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딱 두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알고리즘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유형인데요. 첫째, 거짓 양성. 이건 뭐냐면 실제로는 재범 안 할 사람인데 이 사람 위험해요 라고 잘못 짚는 거고요. 둘째, 거짓 음성. 이건 반대겠죠. 재범할 위험한 사람인데 괜찮아요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탐사보도 몇채 프로퍼블리카가 밝혀낸 건데요. 한번 보세요. 흑인 피고인의 경우 재범 안 할 사람인데도 고위험군으로 잘못 분류될 확률, 즉 거짓 양성 오류가 백인보다 거의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44.9% 대 23.5%. 반대로 재범할 위험이 있는 백인 피고인을 저위험군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짓 음성 오류는 훨씬 더 많이 저질렀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인종차별을 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고리즘이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이미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향 문제보다 어쩌면 더 황당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거든요. 바로 AI의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2025년 말까지 보고된 사례만 전 세계적으로 700건이 넘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가짜 판례나 법 조항을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실제 법원 판결문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자료를 낸 변호사한테 이건 법원을 속이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엄청나게 질타했어요. 사법 시스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위협인 거죠. 자, 이렇게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AI 판사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나라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먼저 중국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법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시민의 권리 보호가 먼저다 하면서 사법 AI를 아예 고위험 기술로 묶어서 아주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좀 다른데요. AI를 판결 내리는 판사로 쓰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돕는 똑똑한 비서처럼 활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까 그 배고픈 판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진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판결이 달랐던 진짜 이유는 판사가 배고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각되기 쉬운 간단한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점심시간 직전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와, 데이터를 섣부르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그냥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잘 결합시켜서 하이브리드 정의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설명 가능한 AI, 즉 XAI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도 모르는 블랙박스 판결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혹시 사회의 편견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계속 감시하고 점검해야 해요. 셋째, 인간의 최종 감독은 필수입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이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반드시 인간 판사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애초에 AI가 배우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과거의 편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기술이 우리 법정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기술이 법정을 진정으로 더 정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